좋습니다. 두 박사님이 보시기에 서울 주택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울 주택시장은 제가 뭐 단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한 3년간까지는 상승세,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일부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분처럼 그 분양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계속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정부가 아마 칼을 빼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이라 하더라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된 시장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 가격 상승폭 자체는 억제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멸실 수요도 있는데다가 사실은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지나치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기에 비해서 지방이 활황세를 보일 때는 억제되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다만 그 상승폭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혹은 주택 매입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상승폭들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장가 대비해서 이게 과잉 높은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측면들의 의견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어떤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조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울의 시장의 어떤 우리가 날씨로서 표현한다면요, 맑음 정도. 뜨거운 장렬한 태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맑음 정도가 당분간 유지되는 쾌청한 가을 날씨와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나 뭐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방은 뭐 나와 있긴 한데 좀 불가사의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일부 지역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수요와 공급 원칙에 전혀 언밸런스하지만 계속 잘 되는 데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방시장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울 혹은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침체된 그런 시장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 지역의 청량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편이고요. 또 전라도 지역의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쪽에서도 열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방에도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3, 4년간의 상승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반전된 모습으로서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지방시장은 향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동안의 대기 물량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 이렇게 지금 2017년도, 18년도의 대기 물량, 입주 대기 물량만 하더라도 70만 호가 넘는 물량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물량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지방시장은 아마도 향후에서 조금 흐림으로 저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시장에 물론 곳곳에 그 특징적인 장점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상당히 열기를 보일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 열기 자체가 아주 오래 지속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두 박사님, 저희 이제 나오신 게 연수로 한 3년 정도 되는데, 지난 걸 한번 다시 보기 보시면, 그때 말씀하셨을 게 지방, 그 다음에 수도권에도 일부 지역들, 이제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10일날 그 매체에서 발표된 거 기억나시죠? 미분양 뭐 관리적 24군데나 수도권에서는 뭐 인천, 고양, 광주, 남양주, 시흥, 안성, 평택도 들어갔고 남양주도 들어갔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다산 신도시 그렇죠. 뭐 이래갖고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선전들을 많이 했고 평택도 마찬가지 호재가 많았는데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저도 두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양극화가 이제 우리 계층 간의 양극화보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이 양극화 부분은 우리의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회 통합도 해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도 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번에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출 규제, 가계부채의 대책으로서 대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대출 규제 자체는 정말 좀 소득이 제한적이고 또 그렇지만 집을 꼭 사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외에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된다는 측면이 있죠. 예. 반면에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분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길이 차단됨으로 이거나 상당히 제한됨으로 해서 본인은 경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그래서 그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주택시장의 양극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좀 가슴 아픈 측면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시장에 있어서 이 양극화가 지금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그 정밀한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만이 주택시장이 긍정적이고도 또 상당히 건강한 그런 모습의 시장으로서 우리의 국내 경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미분양 관리적 24군데를 지금 10월 달에 할 게 아니고 올 초나 상반기 정도에 그럼 좋았죠. 해줬으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프로에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남양주, 용인 이런 지역들, 뭐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공급량 자체가 악성 미분양이 제일 많던 지역인데, 거기에 계속 신규 그렇죠. 공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주의를 좀 선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정부에서는 다 보고서 거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발표를 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에 뭐 출연을 하면서 뭐 시간이 제법 이제 많이 쌓였는데 뭐 자화자찬하는 그런 네, 부분이라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거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 이진우 우리 진행자께서도 굉장히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때문에 흐름 전체를 볼 때 그 시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있어서 우리 과거에 겪었던 그런 부분들 대책 등을 통해서 시장이 정상화되기도 했지만 사실 버블 세븐 지역의 아픈 악몽과 같은 그러한 흔적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있어서 했던 공급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금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국들이 조금 안일하거나 조금 다른 시장 일부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일부 제한된 시장의 어떤 흐름에만 조금 과도한 어떤 신경을 썼던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이 코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은 다른 것보다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우리 그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정론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갖다가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을 제가 공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편성을 1시간짜리 해갖고 두 박사님하고 한 분 맨날 뭐 너무 재밌고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방향성 측면이죠. 방향성. 강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근데 총론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주성규 박사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신 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성규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